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마스터캠에서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CAD 파일을. 그래서 열기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자, 열기 창이 실행되고요. 먼저 형식은 그래서 오토캐드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러올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마스킹을 선택해서 치수 관련된 것을 불러오지 않을 때는 체크 해제, 지시선도 해제, 문자도 안 불러오겠다 해제, 그 다음에 텍스트 문자 해제, 그리고 확인하고요. 확인한 다음에 열기. 자, 그리고 나서 자동 배열 해보겠습니다. 자, 치수도 안 불러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러와 준 거는 그래서 여기서 원본 자체가 치수선이 그래서 조각나 있어요. 분해가 돼 있어서 이게 원본이 치수가 좀 문제가 되면 지금 불러와줘야 이게 안 불러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불러온다는 거 보니까 선이 치수 보조선, 치수선, 하살표가 이런 게 조각나 있어요. 그럼 원본 자체가 좀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치수는 색상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컬러별로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킥 마스크에서 색상 오른쪽 하단에서 선택을 하고요. 먼저 지우고자 하는 색상은 치수선이 빨간색이고요. 치수에 관련된 게. 그 다음 틀에서 표제란이 있는 이 틀이 여기서 색상이 마젠타 색상이에요. 둘 다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지우기. 키보드에서 펑션 키 F4 눌러서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공에 필요한 도면은 평면도만 있으면 돼요. 평면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먼저 외측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만 선택이 되게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지우기, 바깥쪽이 선택이 됐습니다. F4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점은 요 라인의 가운데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점으로 이동. 그래서 여기에 클릭을 하고요. 여기를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중간점. 자, 그 다음에 자동 배열.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색상 복귀 했습니다. 킥 마스크에서 색상 노란색도 지우겠습니다. 앞에서 지워야 되는데 지금 지우고 이렇게. 자, 마침 기계는 앞에서 작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해서 기계는 선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계가 선택이 안 돼 있으신 분은 머신 형태에서 밀링에 3축 버티컬 머시닝 센터 기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기계가 선택되어 있으신 분은요,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고요. 자, 참고로 여기서 원점은 포인터 끝부분, 코너에만 되고요. 여기는 그래서 위치가 이동이 안 될 겁니다. 여기는. 그냥 요거는 가운데 놔두고, 그 다음 이제 제일 외곽 기준으로 해서 소재를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도형은 전체 선택이 되고요. 이 전체 선택에 그래서 제일 외곽. 자, 그리기는 공작물로 돼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값은 디폴트로 0입니다. 0이면 요 끝에서부터 요게 끝, 그 다음에 요게 끝에서부터 요게 끝에까지 만들어져요. 일단 0으로 놔두고요. 확인하고 그래서 재료 형태는 솔리드로 하고요. T는 일단은 31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1T. 그래서 여기 확인해 보니까 31T입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서 보니까
그래서 바운딩 박스로 소재 선택했으니까 제일 외곽에 해서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만들어져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상태를 보고요. 이 두께는 31. 자, 근데 앞에서 같이 했을 때는 여기서 여유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소재 여유 5mm를 줬어요. 그래서 공작물 설정에 다시 바운딩 박스 들어가서 새롭게 하는데, 그래서 공작물 소재 여유는 5mm. 그러면 편측은 2.5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2.5, Y도 2.5, 치수 오타입니다. Y도 2.5. 자, 그 다음에 T는요. 그래서 도면상에서 치수가 31인데, 그래서 35T로 한다고 했습니다. 35. 그래서 페이스 커터로 위에 0.5mm 날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0.5 주고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를 평면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외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2.5, 왼쪽도 2.5, 여기 2.5, 여기 2.5. 정면에서 바라볼게요. 그래픽 뷰 정면 아이콘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0.5mm. 요거는 페이스 커터로 날려줄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평면, 그래픽 뷰 평면으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한 번 더 설명했지만, 자, 상단에서 가공하는 부분, 뒤집어서 바닥 요게 날려줄 부분, 그 다음에 세워서 요거 양쪽에 단작업 하는 것까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도면을 약간 편집을 했습니다. 외곽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편집은 트림에 나누기 지우기, 트림 자르기 확장에서 먼저 두 요소, 트림에 두 요소 들어가서 여기 있는 선이랑 그래서 연장을 해주고요. 여기도 연장.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하고 나간 다음에 여기서 선이 떨어져 있는 거는 외곽 가공할 때는 얘가 이어지고요. 여기 안쪽은 다이나믹을 이용해서 가공한다고 있어요. 다이나믹 밀. 자, 그래서 연결. 도형 연결에 들어가서 여기 양쪽에 있는 직선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가공에 들어갈 거고요. 먼저 가공의 종류는 페이싱 가공, 표면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요. 위에서 네 번째. 자, 그리고 도형은 여기 있는 사각형을 선택해서 제일 바깥에 도형을 선택을 합니다. 화살표 방향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근데 나중에 요걸 이용을 해서 바깥에 테두리 윤곽 가공을 한다 하면 요렇게 화살표 방향은 위로 오르게끔 작업해 주는 게 나아요. 요걸 이용해서 페이싱 작업도 하고 외곽 가공도 할 겁니다. 표면만 봤을 때는 이 화살표 방향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근데 요거 공정을 이용해서 윤곽에서 쓸 거 감안해서 여기를 잡겠습니다. 확인. 자, 먼저 가공의 종류는 윤곽 가공. 외곽 작업할 때, 포켓 안을 팔 때, 그다음 페이싱에서 표면, 윗면을 날릴 때, 솔로 밀 이렇게 종류 있는데 가공의 형태는 페이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해서 새 공구 생성을 하겠습니다. 공구의 종류는 엔드밀 형태 엔드밀이고요. 다음 여기에 클릭하셔도 돼요.
자, 공구의 날경은, 죄송해요. 페이싱 작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엔드밀이 아니고요. 자, 페이스 커터로 날릴 건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페이스밀, 공구의 형태는 페이스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CAD 파일을 보니까 자, 이게 치수가 105입니다. 그래서 가로는 100이고요. 세로가 여기서 치수가 105예요. 그러면 페이스 커터는 1회 절삭으로 한다 할 때는 페이스 커터 직경이 여기서 절삭 지름이 105보다는 크면 돼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 커터가 120파이다 하면 1회 절삭으로 작업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120을 입력하니까 미리 보기가 해서 공구 이미지가 X자가 나타났는데요. 두 번째 지름은 무조건 절삭 길이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120보다 크게끔 임의대로 130을 주면 이렇게 나타나요. 절삭 지름이 요겁니다. 이거 아래쪽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툴번은 자동으로 1번. 그 다음에 절삭 조건은 여기서 입력도 가능해요. 자, 먼저 회전수, 주축 회전수에다가 3000rpm. 그 다음에 이송 속도는요, 그래서 1000을 주겠습니다. Z축 이송 속도는 예를 들어서 500, 600으로 할게요. 폭기 속도는 G00으로 빠질 때는 안 줘도 돼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만약을 위해서 여기에도 한 3000 정도 줄게요. 빠르게 빠져나가겠다. 뭐 5000, 6000 줘도 상관없어요. 일단 3000을 줘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입력이 되고요. 끝내기를 하면 앞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도 다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가공 방법은 그래서 여기가 105파인데 치수가 105mm인데 공구가 120파이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절삭 방법 스타일에서는 원패스 1회 절삭으로 하셔도 돼요. 공구보다 절삭폭이 클 경우에는 다른 방법 왕복 그 다음에 한방향 또는 다이나믹을 이용해서 가공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원패스를 쓰겠습니다. 자, 원패스를 쓰니까 세로 방향은 자동으로 비활성화가 되고요. 가로 방향은 오버랩이 기본값이 110%예요. 그 다음 이제 접근거리 진출 거리가 있는데요. 공구 지름 비율값에서 120파이의 50%는 60mm예요. 접근은 바깥에서부터 60mm 들어오고요. 나가는 것도 60mm 더 연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먼저 오버랩이 기본값이 110%로 돼 있어서 여기는 0으로 해놓겠습니다. 일단은 0.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각도는 수평 방향 0도로 돼 있고요. 90도로 수직으로 절삭, 이쪽 방향으로 절삭하겠다. 90도. 0도는 이렇게 절삭하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절삭하겠다. 45도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0.5mm만 날려줄 거니까 깊이 가공은 해제. 링크 파라메타 들어가서 안전 높이 사용을 할 거고요. 점프는 페이스 0.5mm 한 번만 칠 거예요. 그러면 점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럴 땐 해제. 체크돼 있어도 여기 있는 데이터는 안 나와요. 진입 높이 공작물 근처 재료 상단에서부터 5mm, 실제는 0.5도 있는데
그래서 4.5가 되는데 이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재료 상단이 0.5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제로. 0.5에서 제로까지 0.5mm 가공할 겁니다. 페이스 커트로.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툴 패스가 화면상에서 생성이 됐는데 경로 확인. NCR 요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물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경로 확인 하니까 위에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살짝 떨어져 있으니까 접근거리 추가로 안 해줘도 되죠. 기본가 확장이 110%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절삭을 합니다. 한 번에 쳤어요. 0도 방향 오른쪽으로. 180도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90도 하면 여기서부터 뒤로. 그래서 마이너스 90 또는 270도 하면 앞으로. 뭐 대각선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얘가 가공 각도입니다. 기본 0도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절삭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회전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고요. 절삭할 때 칩이 발생되는데 칩은 어디로 튀냐 하면요. 자, 여기서 페이스 커터. 이걸 할까요? 그래서 페이스 커터가 지나가는데, 자, 절삭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시계 방향 돌아요. 제가 앞에서 3000rpm 줬죠.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그러면 절삭은 에서 왼쪽으로서 오른쪽으로 절삭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깎아 나옵니다. 진행이 돼요. 그러면 칩은 앞쪽으로 튀게 돼요. 근데 칩은 기계 안쪽으로 튀게끔 하겠다 하면 가공 각도를 0도가 아닌 180도로 주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절삭돼서 칩이 바깥쪽으로 기계 안쪽으로 튀게끔 할 수도 있어요. 한번 바꿔볼게요. 자, 조건에 들어가서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서 가공 각도를 일단은 90도로 줘볼게요. 먼저. 그만 이렇게 절삭이 돼요. 앞에서 뒤로 갑니다. 가공 각도 90도 주고요. 확인하고요. 재생성. 자, 툴이 이렇게 경로가 해서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경로 확인 들어가서 스텝에 S 단계 실행하면 앞에서 뒤로. 자, 조건에 들어가서 이번에 가공 각도 45도로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성. 자, 45도로 주니까 메시지가 떠요. 공구가 128입니다. 그러면 45도는 대각선으로 봤을 때 여기서 대각선 거리는 120보다는 크기 때문에 1회 절삭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들어가서 이번 다시 가공 각도는 180도로 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절삭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로 확인 스텝의 S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칩이 기계 안쪽으로 발생이 되겠죠. 칩이 튀는 방향이. 자, 페이스 커팅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외곽 돌 거예요. 가공의 종류는 요거 윤곽 가공, 그 다음에 포켓 가공, 페이싱 가공, 솔런밀 가공은 언제든지 가공의 종류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싱 작업할 때 제가 체인을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요거 페이싱을 복사, 키보드에서 컨트롤 C 하셔도 되고요. 제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팝업 창에서 복사, 붙여넣기는 컨트롤 V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팝업 창에서 붙이기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도형은 그대로 활용을 해도 돼요. 외곽 돌려줄 거니까. 자, 조건에 들어가서 먼저 가공의 종류는 가공 경로 형태에서 윤곽으로, 페이싱에서 여기에서 윤곽으로 바꾸고요. 그러면 윤곽 작업을 할 때 공구, 엔드밀이 필요합니다. 몇 파일을 쓸 거냐 하면 자, 16파일을 쓸게요. 16파일 플랫 엔드밀을 쓰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 공구의 종류 형태는 엔드밀, 다음, 그 다음에 절삭 지름은 16,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속성 마무리에서 공구 번호는 2번. 그 다음에 추측 회전수는 RPM 3000rpm. 그 다음에 이송 속도는 에서 1500으로 하겠습니다. Z축 이송은 600. 복귀 속도는 만약을 위해서 G00으로 빠질 때는 이 속도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G01로 빠지는 게 있다 했을 때 좀 3000으로 빠르게 해놨습니다.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G00으로 빠질 때. 일반적으로 해서 G00으로 빠지는 방법을 써요. 특수한 경우는 G01로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끝내기.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그래서 보정 형태는 컴퓨터, 보정 방향은 진행 방향의 공구가 왼쪽으로 하향 절삭이 되게끔 왼쪽, 코너, 모서리 절삭 형태는 안암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측면 가공 여유. 자,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은 외곽 테두리 날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얼마냐면요. 못따기를 여기 있는 데는 조금 많지만은 편측 2.5mm 날려줘요. 그래서 측면의 가공 여유는 여기는 0.2를 주겠습니다. 바닥은 따로 안 줄 거예요. 바닥 여유는 안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은 절삭폭이 작기 때문에 자, T는 31T예요. 도면상에서 요게 T는 얼마냐면 31이지만 옆에 폭은 작아요. 그래서 깊이 가공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면적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계산기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절삭폭이 못따기 있는 구간 빼서 2.5가 되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깊이는 31 넣어내니까 단면적이 77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가공을 해도 돼요. 자, 여기 있는 숫자 단면적이 좀 넓을 때는 깊이 가공을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에 치기 위해서 이송을 앞에서 좀 기존에 준 것보다 좀 작게 줬어요. 자, 진입 복귀 리드 인 아웃. 자, 리드 인 아웃이 진입 복귀 설정하는 거예요. 접근하고 진출 빠져나가는 거. 진입 복귀. 자, 코너에 다 각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선으로만 진입 복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호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원호 반경 퍼센트 0으로 하거나 또는 반경값 9.6을 0으로 바꿔놓으면 돼요. 그러면 원호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직선으로 접근을 하는데 여기서는 100%
일단은 여기에 못따기가 있어서 일단은 여기 좀 여유있게 100%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입 조건을 복귀로 그대로 넘길 때는 여기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면 되고요. 복귀에 있는 조건을 진입으로 카피해 오는 것은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돼요. 진입 조건을 복귀로 갈 거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쪽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안전 높이. 자, 이속 높이는 절대값 10, 진입 높이는 절대값 5로 하겠습니다. 재료 상단은 제로가 되고요. 페이스 커팅으로 0.5 날렸으니까 얘는 제로. 가공 깊이는 31T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1 주면 되는데 살짝 더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참고로 바이슨 물림을 해서 3mm 물려주면 그래서 엔드밀이 바이스를 지나갈 때 여유가 지금 0.5mm 밖에 없다고 했어요. 앞에 계산해서. 타이트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0.1만 더 내릴게요. 31.1. 그래도 도피 여유는 0.4가 돼요. 그 다음에 절삭류 탭을 선택을 하고요. 첫 번째 플로더를 ON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생성을 해서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공정에 NCI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일단은 바깥에서 접근하니까 찍고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스텝에 S, 진입, 외곽 돌고요. 이렇게 진출, 복귀. 자, 그러면 다시 전체 선택 아이콘 눌러서 1, 2번 공정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모의 가공, 선택 작업, 모의 가공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팝업 창에서 iOS 매트릭 입체 상태로 놔두고요. 그래서 플레이에서 페이스 커팅 작업하고, 여기 너무 느리다. 잠시만요. 대감기 다시 하겠습니다. 플레이. 자, 상단에 안 깎이네요. 자, 요거는 앞에서 공작물 설정에서 앞에 값이 0.5가 들어가 있는데? 자, 0.5가 들어가 있는데 페이스 커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앞에 조건에서 0.5가 날아가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 빠뜨렸다는 건데요. 다시 페이스 커팅의 조건에 들어가 보니까 절삭 파라메타에 선택을 했는데 바닥면 가공 여유가 따로 안 줬는데 기본값이 1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깎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바닥면에 여유가 있으면 안 되고 0으로 해놓고요. 다시 재생성을 한 다음에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윗면이 깎여야 되겠죠. 플레이. 날라가고요. 외곽 테두리도 쭉 가공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게 이 부분 따내야 돼요. 어디? 요게 따내는 겁니다. 요게. 자, 요게 따내는데 얼마만큼? T가 15mm에요. 15mm. 자, 요게 T가 15mm입니다. 요게 15mm 따낼 거요. 그래서 나중에 뒤집어 가지고 요게 날려주는데요. 여기에 날려줍니다. 그래서 딱 15까지 내려가지 않고요. 15에서 조금 더 내려갈게요. 0.5. 그래서 이 부분 날려줘서 요게 요 형상이
여기에 나오게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가공의 종류는 2D 고속 가공을 이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 다이나믹 밀, 아이콘을 요걸 선택해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팝업 창에서 밀링 가공에서 2D 고속 다이나믹 밀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대상 영역은 여기 있는 선택 화살표 아이콘, 선택 아이콘 눌러주고요. 그래픽 뷰 평면으로 놔두고 기존에 있는 툴 패스는 숨기겠습니다. Alt T. 요게 날려주면 돼요, 요게. 그래서 대상은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서 영역 가공 방법에는 이쪽이 열려 있고요. 터져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절삭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외척으로부터 절삭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작업했지만은 체인을 굳이 확장을 안 해도 찍고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확장은 안 함. 그런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추가로 수정할 때 여기서 앞에서 설정 값을 추가 수정할 수도 있고요. 공구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2번 168 엔더미를 쓰겠습니다. 자, 2D 고속이니까 절삭 조건은 다르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추측 회전수는 RPM은 9000rpm. 그 다음에 이송 속도는 4000으로 줘볼게요. Z축 이송은 600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가공 방법은 화양 절삭, 공구 길이 보정은 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접근거리 따로 안 줬어요. 옵셋도 따로 안 했고요. 첫 번째 경로 옵셋. 근데 첫 번째 4000으로 들어갈 때 이때 이송을 조금 스타트 처음 먹었을 때 조금 줄인다고 했어요. 안 줄여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줄여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00이 아니다. 이송은 4000인데 처음 스타트해서 2000으로 하겠다. 그러면 50%로 줄이면 돼요. 4000, 여기 앞에 절삭 조건 있죠. 공구에서 처음 스타트해서 이송이 4000인데, 여기서 처음에 접근할 때, 처음에 스타트해서 이거 가공이 이루어지는 이 구간은 뭐예요? 50%. 기존의 4000의 50%면 2000으로 절삭이 처음 스타트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얘는 20%만 줄일게요. 25%. 아이고. 오타가 있네. 25%로 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간격이 있어요. 요거는 스텝은 툴패스 사이, 요게랑 요게 사이 간격을 스텝 간격입니다. 공구 직경에 대해서 25%가 4mm네요. 4mm. 그 다음에 최소 반경, 요게 코너 반경을 정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캡, 디폴트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절삭을 하고요. 다음 위치로 가는 모션. 그래서 이송에 대한 모션은 그냥 높이 값은 드는 높이는 2.5 그대로 가고요. 이때 복귀 시 이송은요. 피드는 빠르게 갈 겁니다. 8000. 그래서 측면 가공 여유는 그래서 이 형상에서부터 여유는 0.2로 하겠습니다. 바닥은 어차피 여기서 따지는 부분이니까 여유는 안 줄 거예요. 제로. 척벽에만 여유를 남겨 놓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위치는 여기에.
아래쪽. 일단은 하단 중앙을 선택을 해볼게요. 하단 중간. 그러면 여기인데 실제 절삭이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해놔도 자동으로 하단 우측으로 될 거예요. 일단 하단 중간으로 갈게요. 열린 부분에. 자, 그 다음에 진입 동작은 여기에선 열려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수직 절삭으로 접근합니다. 링크 파라메타는 해서 안전 높이 앞에랑 똑같이 이속 높이, 진입 높이는 앞에랑 똑같이 가고요. 제로 상단은 제로가 되고 페이스 커트로 0.5 날라갔으니까 제로가 되고 가공 깊이는 자 여기서 도면에서 15T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5에다가 0.5 더 가공하겠습니다. 15.5. 그 다음에 절삭류 첫 번째 거를 ON으로 하고요. 확인. 자, 메시지가 떠요. 자동으로. 내가 여기로 했지만은 절삭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로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오른쪽 하단 스텝에 S 접근하고 여기서부터 쭉 절삭 이렇게 가공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땐 빠르게 이송이 되죠. 요게 때 이송이 8000이에요. 절삭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쭉 갈 때 여기가 이송이 더는 덜어서 가는데 빠르게 갑니다. 8000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하고요.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이소메트릭 등각 입체 상태로 놔두고요. 조금 빠르게 스피드를 오른쪽으로 가서 플레이.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을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따냅니다. 여기 안에 파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사. 참고로 여기에는 0.5mm 가공했기 때문에 절삭량이 많지가 않아서 항정사 구분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테두리 정삭하고요. 여기에서 정삭을 하면 되는데 참고로 이쪽 정삭은 여기에는 척벽만 날려주면 돼요. 여기 척벽. 바닥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여기는 어차피 뒤집어서 여기서 날려주고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바닥은. 그래서 여기 정삭은 윤곽으로 옆면 여기에 날려주면 돼요. 그래서 정삭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삭은 바깥의 테두리 2번 공정이에요. 자, 2번 공정을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그 다음에 붙이기 하고요. 자, 이거를 정상용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조건에 들어가서 정상용 공구가 필요하죠. 기존에 있는 공구는 그래서 황석 용도고요. 그래서 정상용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해서 플랫 평행드 밀 다음 그 다음에 직경은 16으로 하겠습니다. 얘도.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공구는 3번 번호. 자, 절삭 조건은 회전수는 4000rpm. 자, 이송은요, 척벽에 남아있는 살이 얼마큼 0.2m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송은 뭐 예를 들어서 2000을 두르고 빠르게 진행해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표면이
옆면이 표면의 거칠기는 이게 이송이 빠를수록 표면 거칠기가 커져요. 표면의 매끄러운 정도는 이송이 천천히 갈수록 해서 매끄럽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구가 두나랜드민이나 네나랜드민에 따라서 또 표면의 거칠기는 달라집니다. 요게 표면은 조금 매끄럽게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게는 그래서 절상량은 작지만은 이송은 좀 천천히 갈게요. 1200. Z축 이송은 앞에랑 똑같이 600. 복귀 속도는 의미가 없어요. G00으로 빠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끝내기. 그래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기존에 16파이 엔드밀이 있는데 또 만드는데 혹시 있는데 추가를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쓸 건지 물어봐요. 다른 것을 추가. 얘는 그래서 앞에는 황삭, 라핑이 있고요. 얘는 정삭, 피니싱, 정상용이에요. 그래서 추가를 해야 돼요. 자, 절삭 조건을 줬는데 얘가 안 바뀌었어요. 절삭 조건은 줬는데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이송속도 회전수 다시 초기화라고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하면 여기 앞에 세 번째 마무리 값에 있는 게 이걸로 바뀌어져요. 제가 정삭 작업할 때 요거를 조금 천천히 했어요. 회전수는 좀 높이고요. 그 다음 이송은 낮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가공 여유는 제로, 보정은 중복 보정을 쓰겠습니다. G코드 G41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진입복귀는 따로 안 건드려도 되고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도 따로 수정할 거 없어요. 그 앞에 걸 복사 붙여넣기 했으니까 똑같은 외곽을 돌 거예요. 그래서 체인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면 바뀔 거는 뭐요? 공구. 그에 따른 절삭 조건. 그래서 공구랑 절삭 조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정 형태나 가공 여유. 요것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재생성을 하고 경로 확인을 한 다음에 스텝 S.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참고로 여기는 요게만 돌면 돼요. 이거는 척벽 0.2만 날려주는 거니까 굳이 다이나믹 밀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다이나믹 밀은 여기서 절삭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먹여가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척벽만 0.2만 날려주면 돼요. 그래서 일반 윤곽을 쓰면 돼요. 자, 그러면 기존에 4번이 정상용이죠. 요걸 선택해서 4번이 정삭이니까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 주성문에다가 정삭이니까 피니싱에 F를 넣어줄게요. 요건 없는 거는 황삭입니다. 요것도 황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삭 공정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에서 도형이 얘가 아닌 요걸 돌아가면 돼요. 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기존의 체인을 없애고 새롭게 잡을 겁니다. 체인 관리자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전체 다시 체인에서 이 부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절삭 진행은 하살표 방향으로 갈 때 공구의 왼쪽이면 이쪽입니다. 이쪽에. 만약에 체인 방향이 바뀌었다 하면 여기에 가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렇게 깎아버려요. 리버스 아이콘 눌러서 원래대로 바꿔놨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바뀔 거는 깊이. 요거예요. 15mm. 자, 링크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가공 깊이가 아까 15입니다. 그래서 15점
황사계는 15.5까지 했어요. 0.5는 추가 깊이를 준 거고, 그래서 15.3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고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부 선택을 하고요. 모의 가공.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아이소메트릭 입체 상태로 놔두고요. 그래서 속도를 조금 줄이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스 커팅도 절삭할 때 노란색, 엔드밀러 외곽 돌릴 때도 노란색, 다이나믹 밀 작업했을 때도 노란색 컬러, 다이나믹 밀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툴 체인지에서 정삭 작업을 하는데 외곽 테두리 작업했을 때도 컬러가 노란색, 안쪽 여기 정삭하는데도 다 노란색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정삭 0.2 가공되는데 이게 깎이는지 안 깎이는지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감기 해놓고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컬러 루프를 선택을 하면 기본은 공정별로 컬러가 변해요. 공정별로. 자, 속도를 조금만 줄이고 플리. 페이스 커트 작업을 할 때 노란색, 그 다음에 엔드밀러 외곽 돌 때는 파란색, 그 다음에 다음 공정 엔드밀러, 황상용 엔드밀러 해서 다이나믹 밀을 가공할 때는 보라색. 여기 보라색 영역까지 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삭은 외곽 돌 때는 여기 정삭 외곽 돌릴 때는 그래서 초록색, 그 다음에 여기 안쪽 정삭은 분홍색. 자, 컬러 루프를 선택하면 기본은 공정별로 컬러가 변합니다. 기본은. 근데 나는 공구별로 컬러가 변하게끔 바꿀게요. 공구별로 해서 공정은 페이스 커팅 공정 하나, 2번 공정이 외곽 공정, 3번이 다이나믹 여기 파낸 거, 4번이 정삭 외곽, 5번이 이쪽에 윤곽. 그래서 5개 공정이 있었는데요. 공구는 그래서 3개를 씁니다. 페이스 커터 하나, 황상용 엔드밀 하나, 그 다음에 정상용 엔드밀 하나. 그래서 컬러 루프가 3개가 되게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파일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옵션에 들어가서 옵션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제너럴 일반이 있고요. 아래쪽에 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바를 아래쪽으로 내려보고요. 컬러 루프, 요게 컬러 루프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오퍼레이션. 자극 공정, 1번 공정은 요 컬러로, 2번 공정은 요 컬러로, 3번 공정은 요 컬러로, 4번 공정은 요 컬러로, 5번 공정 여기. 추가로 공정 만들면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다시 또 이 공정이 더 추가가 여기 있는 공정보다 더 많다면 다시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고요. 내가 여기 있는 컬러를 해서 사용자가 첫 번째 노란색이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컬러로 이렇게 지정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얘랑 비슷하니까 다시 좀 바꿀게요. 이걸로 해볼까요? 그래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 근데 지금 컬러 루프는 기본값은 요로 돼 있는데요. 요번은 툴 체인지 공구별로. 그래서 페이싱 공구로 작업했을 때 컬러는 이 색상. 황사 라핑 엔드밀러 16파일 라핑 엔드밀 작업했을 때 컬러는 파란색. 정삭 엔드밀 가지고 작업했을 때 컬러는 이 컬러가 돼요. 자, 툴 체인지 할 때마다 컬러 변하게끔 해놓고요. OK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대감기. 컬러가 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페이스 커팅은 요거 황상 라핑 엔드밀은 파란색으로 나와요.
외곽 공정이나 다이나믹 밀 공정은 그래서 2번 라핑 앤드 밀러, 항상용 앤드 밀러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컬러로 나옵니다. 자, 이 작업 공정이 끝나고 나면 잠깐 세울게요. 그리고 진행바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놓고 속도를 줄인 다음에 플레이. 자, 이거 끝나면요, 이제 툴 체인지에서 이게 이제 정상용이에요. 정삭은 외곽 돌고요. 그 다음에 척벽에 0.2, 여기 외곽 0.2, 척벽에 0.2 가공하는 거예요. 여기는 왜 지나가는데 바닥은 안 닿냐? 16파이마다 바닥 안 닿냐면 제가 여기에다 0.2를 띄웠어요. 그래서 척벽만 이렇게 나옵니다. 정삭.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어디가 남아있냐면 여기 테이퍼져 있어요, 요게. 이거 상단에서 가공을 해놔야 돼요. 뭐 세워서 가공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왕이면 상단에서 가공을 할 수도 있고요. 세워서도 할 수도 있어요. 이 테이퍼져 있는 부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홀 가공이 남아있습니다. 홀을 먼저 작업할게요. 1개, 2개, 3개, 4개, 5, 6개. 요게 4개랑 요게 홀의 종류는 다르고. 자, 그러면 도면에서 볼게요. 자, 먼저 4-에서 파이 8에서 드릴. DR은 드릴의 약자고요. 트루 관통하래요. 요게 8파이 드릴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는 여기 있죠. 2-파이 7. 그 다음에 드릴링. 작은 호는 7파이 드릴링 하고요. 그 다음에 큰 거는요. 큰 거는 파이 11. 외경이 11파이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보 작업을 하는데 요게는 카운터보 작업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깊이는 얼마큼? 22mm 깊이 가공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요게 깊이는 여기 상단에서부터 여기에 깊이가 22mm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안쪽이 요거죠. 7파이. 그 다음에 여기 넓은 쪽이 11파이. 카운터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요게 작업을 먼저 할게요. 홀 가공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가공의 종류는 드릴 가공. 자, 대상 요소는 여기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6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선택 방법에 도형 요소를 선택을 하고요. 도형 요소를 선택합니다. 그 중에서 8파이 원이 4개밖에 없어요. 몇 개 안 될 때는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서 도형 요소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도면에서는 8파이 원이 4개밖에 없어서 그냥 마우스로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정을 할게요. 홀의 개수가 많다고 하면 그래서 일일이 클릭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나는 8파이 원만 선택을 하겠다. 크기가 8짜리 원만 자동으로 선택을 하라. 원호 마스크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원호 마스크. 자, 원호 마스크 들어가니까 기준 원호 8파이 원 하나 선택해 주세요. 얘가 기준 원호고요. 그리고 나서 원호를 선택을 하래요. 자, 드래그해서 전체 다 잡아볼게요. 아, 참고로 지금 외측인데요. 그래서 내측으로 해놓고 드래그해서 다 잡겠습니다. 그러면 원호니까 원도 다 잡히고요. 호도 다 잡혔어요. 호는 하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기준 원이랑 똑같은 거를 검색해줘요. 엔터. 4개. 원호 마스크라는 것은 선택한 첫 번째 선택은 제가 예를 잡았거든요. 이 원이랑 같은 크기로 돼 있는
그래서 홀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게 원호 마스크예요. 크기가 같은 거. 그때 공차는 100분의 2 안에 들어온 거. 공차는 요겁니다. 공차. 그래서 4개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그래서 도형이 4개 잡혔어요. 점도형 4개. 참고로 원을 선택을 했지만 원호 대상 4개인데요. 원 4개 선택을 했지만은 자동으로 이 원의 중심점이 잡혀요. 그 다음에 잠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88 드릴링 안 하고요. 살짝 자립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이거 2개를 더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로 선택할 때 호도형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로 추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점 선택이고요. 그래서 도형 요소에서 바깥쪽 원이든 안쪽 원이든 마우스로 클릭해서 추가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하면 도형이 호가 6개, 점도형도 6개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잘못 선택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지우고 새롭게 하겠다 하면 요거 제거. 누르면 6개 선택이 없어져요. 그래서 추가 선택할 때는 여기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공의 종류는 드릴입니다. 다른 거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바꿀 일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공구. 자, 공구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을 해서 90도짜리 스포트리를 쓸게요. 자, 여기 있는 직경은 좀 큰 거로 쓸게요. 10파이. 직경은 10. 그 다음에 날것 각도는 기본값 90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내기 할게요. 공구번호는 자동으로 순서대로 부여가 돼서 앞에 3개까지 만들어져서 4번으로 자동 부여가 됐고요. 절삭 조건은 회전수는 2000rpm에 이송은 300을 하겠습니다. 200.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적용 사이클은 드릴 카운터 보호에서 드릴링을 쓰겠습니다. 드웰이 정지 시간이 0이면 드릴링 G81이 나오고요. 정지 시간에 값이 들어가면 카운터 보링 사이클 G82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0이니까 드릴링 81. 자, 링크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안전 높이 앞에랑 똑같이 이송 높이는 참고로 여기선 이송은 R점 높이에요. 그래서 Z5 재료 상단은 제로고요. 가공 깊이 절대값으로 해서 마이너스 2만 살짝만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절삭류 첫 번째 거 선택해서 ON으로 해놓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 그 다음에 모의 가공을 들어가는데,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로 놔두고요. 나는 앞에 것까지는 그대로 넘어가서 마지막 것만 보고 싶어. 그러면 보라색이 이렇게 컬러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쭉 진행을 옮겨서 드래그하면 돼요. 일단 보라색 끝에까지 이렇게 옮겨 놓고 아직 이거 도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래그 해놓고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플레이. 여기 정삭을 하고요. 툴 체인지에서 여기 6군데 살짝 자립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파이 드릴링을 할 거예요. 8파이는 4개만 하면 돼요. 자, 기존의 도형이 6개입니다. 그래서 6번 공정만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복사. 그 다음에 붙이기 한 다음에 자, 도형에 들어가서 8파이 드릴은 1개, 2개, 3개, 4개만 필요하고요. 1, 2, 3, 4만 필요하고 요거 있죠. 5번 점, 6번 점은 필요 없어요. 그냥 키보드에서 5번 딜리터, 6번 선택해서 딜리터 눌러서 지웠어요. 1, 2, 3, 4만 남겨놓으면 되죠. 자, 그리고 확인하고요. 도형 4개.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해서 8파이 드릴링을 해야 돼요. 8파이 드릴링. 자, 그래서 공구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 자, 공구의 종류는 형태는 드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구 크기는 6 또는 여기서 8로 바꿔도 되고요. 바로 8로 바꿔도 되고 또는 표준 크기에서 삼각형 클릭해서 여기서 쭉 내려서 6파이를 선택해줘도 돼요. 6이 간다 자꾸. 8파이를 선택해도 돼요. 여기 8. 그래서 표준 크기에서 8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공구는 자동으로 5번으로 부여가 됐고요. 자, 절삭 조건은 회전수는 1000rpm에 이송은요 150으로 할게요. 이 Z축 이송은 의미가 없어져요. 이것도 앞에 조건에 따라서 달라니까 일단은 필요한 거는 회전수하고 이송이에요. 2개. 자, 끝내기를 하면 여기서 다시 공구를 선택하니까 여기 있는 회전수하고요 이송만 이거는 비활성화가 됐죠. Z축 이송이랑 복귀 속도는. 그래서 절삭 방법이 드릴 가공이니까 기본적으로서 그래서 수직하게 절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송이 Z축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여기는 RPM이고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져서 비활성화가 됩니다. 자, 절삭 파라미터에서 자, 깊이는 얼마큼 가공하냐 보니까 T는 15m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깊이가 깊지가 않으니까 그냥 드릴로 한 번에 쭉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드릴 그대로 두겠습니다.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자, 가공 깊이는 얼마냐 하면요. 일단은 이게 가공되는 부분의 T는 15T예요. 그래서 가공 깊이 마이너스 15를 일단 먼저 주고 딱 15까지 가공되면 요거 트루 관통입니다. 그래서 관통이니까 약간 1mm 더 추가 깊이를 줄게. 1 추가하면 16이 되고요. 그렇다고 얘가 완전히 뚫리지 않습니다. 드릴이 이 부분이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드릴의 뾰족한 부분의 높이, 날 것 높이를 추가해줘야 돼요. 그게 얼마냐?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 하면 계산기 아이콘 눌러주면 돼요. 드릴 직경에 약 0.3을 곱해주면 돼요. 약. 자, 그러면 8이니까 0.3을 곱해주면 3, 8은 24. 그러면 2.4가 더 추가가 돼요. 자, 옆에 있는 계산기 아이콘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현재 사용하는 공구가 8파이고요. 대상 홀도 8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된 값은 마이너스 2.4, 03442라고 되어 있어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돼요. 그러면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되는데 5보다 작으니까 값은 마이너스 2.4 03 1000분의 3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확인하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거 안 지워도 돼요.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는 안 지워도 되고요. 그냥 놔둬도 자동으로 G코드에서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돼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될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재생성을 한 다음에 G코드를 한번 뽑아 볼게요. 7번. 자, G1 누르고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선택한 것만 G코드만 볼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공정의 작업 대상으로 G코드를 생성할 건지 물어요. 아니요. 그러면 선택한 것만 G코드가 나오고 저장을 해보면 에러가 났다. 잠시만요. G코드를 기본값으로 바꿔놓을게요. 이건 뭔가 환경이 바뀌어져 있네. 이거 말고 열기 들어가서 삼축 버티컬 머시닝 센터 바꾸겠습니다. 기본으로. 자, 다시 G코드를 생성을 할게요. 포스터가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되고요. 넷째 자리부터는 그래서 반올림 되는데 5보다 작아서 자동으로 삭제가 돼요. 만약 5 이상이었다면 얘가 반올림 돼서 숫자가 3이 4로 바뀌었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드릴링. 자, 여기서 8파이 드릴링 작업까지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어디 해야 되냐면 요게 카운트 오버의 안 찌르면 여기가 7파이 1이에요. 자, 크게 보니까 그래서 7파이 1입니다. 7파이 1. 자, 그러면 드릴 공정. 자, 전체 요소가 있는 게 6번이 전체가 요소가 있는 거죠. 6번이. 자, 6번 공정 복사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붙였기 된 대상은 8번이고요. 도형 6개. 그 중에서 이번에는 1번에서부터 4번까지 1번 누르고 Shift 누르고 4번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딜리트 삭제하고 5, 6번만 남겼어요. 자, 범위를 선택했을 때 첫 번째 거 누르고 Shift 누르고 마지막 걸 클릭하면 그래서 1번에서 4번 범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2개 공정 남겨놨고요. 도형 2개 이쪽에. 그 다음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는 여기 보면 7파이 드릴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공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 드릴 들어가서 다음 그 다음 표준 크기에서 직접 여기다 7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표준 크기에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표준 크기에서 7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요거 절삭 길이 요것도 표현 자동으로 들어가요. 전체 길이 요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공구번호 옵셋, 길이 옵셋은 똑같이 순서대로 부여돼서 6번. 자, 회전수는 1400rpm에 해서 이송은 300으로 줘볼게요. 자, 그 다음에 끝내기 하고요. 절삭 파라메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8파이로 요게 작업을 했을 때는 그래서 요게 가공 부분이 15mm예요. 그러면 2배, 28이 16에서 2배가 좀 안 되는 깊이인데 여기는요 8파이로 31mm 작업해요. 요게 이제 여기서 이 부분 작업하는 거예요. 깊이가 아까는 15지만 여기는 소재티가 31이에요. 그러면 48이 32, 즉 공구 직경이 한 4배 정도 돼요. 공구 직경이 4배가 되는데 이럴 때는 81로 한 번에 내려가는 방법보다는 해서 여러 번 나눠서 내려가는 팩트릴이나 또는 칩 브레이크를 선택을 하면 돼요. 고속 신공 드릴 사이클, G코드 G73이 나오는 칩 브레이크를 쓰겠습니다. 이때 한 번에 내려가는 저림량, 요게 이거의 팩 값이에요, Q. 이건 4mm씩 내려갈게요. G73에 Q4가 나오는지 확인할 거예요. 링크 파라메타 가서요. 가공 깊이는 소재 T가 31mm예요. 두께가 마이너스 31에다가 여기에다가 추가 관통 깊이 1mm 주고 날것 계산기 아이콘 눌러줘도 되고요. 또는 두께값을 입력한 다음에 그래서 링크 파라메타 앞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아래쪽에 보면 날것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을 하고 체크합니다. 날것 보정을 사용해도 돼요. 추가 관통 깊이, 관통 길이에다가 추가 깊이 1mm를 주고요. 날것 각도는, 날것 높이는 자동으로. 이거. 37은 21, 2.1. 약. 요게 나오죠. 추가 이 깊이가 추가돼요. 그러면 내가 앞에서 깊이를 마이너스 31까지 줘도요. 날것 보정에 1mm가 깊이가 더 내려가고 31에서 그 다음에 날것 높이가 자동으로 더 내려가요. 그러면 얼마냐 하면 32, 34.103까지 나오겠죠. 맞는지 이따가 G코드를 뽑아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절삭률은 앞에 것 카피했는 거 아닌가? 앞에가 빠뜨렸나 보다. 6번에서 절삭률은 체크를 안 해놨군요. 그 다음 칩 브레이크 이쪽에 다시 재생성을 한 다음에 G코드 뽑아볼게요. 칩 브레이크 고속 신공 드릴 사이클 G73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덮어쓰기 하고요. 자, 여기 보니까 G코드 칩 브레이크 G73이 나왔고요. 가공 깊이는 30일 줬지만은 날것 관통 길이 1 추가돼서 32. 그 다음에 해서 날것 높이 자동으로 2.103 해서 쭉 나갔는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돼서 5보다 작아서 나머지는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깊이는 이렇게 1000분의 1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팩 값이 절임량 Q4 이렇게 나왔죠. 자, 회전수 조건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앞에 여기서 공구를 생성하면서 절삭 조건을 줬는데 복사 붙여넣기 했는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절삭 조건은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서 다시 이송속도 회전수 초기화를 누르면 앞에서 적은 조건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요? 요거 카운터보. 요 하늘색 부분의 깊이는 얼마큼이냐? 여기 있죠? 그래서 공구 직경은 11파이가 되고요. 카운터보 직경은 11이고요. 깊이는 22mm. 자, 그래서 오른쪽, 같은 위치 작업이에요. 7파이 홀로 작업했던 요게 이 부분을 같은 위치를 카운터보 해요. 그래서 8번 공정을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을 해서 여기서 카운터보 공구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때 일반적인 카운터보의 공구가 조건이 아니다 할 경우에는 그냥 엔드밀로 내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엔드밀로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 에서 절삭 지름의 크기는 11. 다음에 들어가서 자, 공구 번호는 자동으로 순서대로 부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 800rpm에 이송 속도는 100으로 줘보겠습니다. 끝내기. 자, 근데 이것도 복사 붙여넣기 했으니까 앞에 조건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초기화를 하시고요. 800을 100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적용 사이클에 카운터 모링 사이클 G82가 나오게끔 삼각형 클릭을 하고요. 드릴 카운터 보호 선택하고요. 정지 시간에다가 여기에다가 1초 1000 주면 카운터 보링, 카운터 보호 G82가 나와요. 맞는지 확인할 겁니다. 링크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가공 깊이는 얼마큼이냐 해서 깊이는 22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재생성한 다음에 G코드를 뽑아 볼게요. 선택한 것만 뽑겠습니다. 아니요. 이러면 그냥 같은 거 덮어쓰기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G82 카운터 보링 사이클 나왔습니다. 깊이는 23이 나왔네. 22가 나와야 되는데요. 23 나오면 안 되죠. 이거 수정을 해야 되고 P 정지시간 1000 1초입니다. 근데 여기 점이 나오면 안 돼요. 알람이 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22라고 했는데 근데 23이 나왔어. 이건 날것 보정 때문에 그래요. 간통 길이 1이 들어가서. 그래서 2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해제해 줘야 되겠죠? 해제. 그리고 재생성하고요. G코드 다시 뽑아보고 깊이 22 나오죠? 요거는 포스트 편집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점이 안 나오려면. 그래서 여기서는 치워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전부 선택을 하고요. 모의 가공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것만 시뮬레이션 확인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해서 플레이, 페이스 커팅, 외곽 돌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밀러 요게 따내고, 그 다음 외곽 정사, 요게 정사, 드릴링, 카운터 보링까지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